일본은 혼밥하고 외롭게 지내는 걸, 조용히 지내는 걸 자연스러워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걸 체득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와 비슷해질 겁니다. 저도 이미 이제 혼밥하며 지내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들하고 불편하지만 이렇게 속도 맞춰야 되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얘기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대려 혼밥하고 혼자 뭔가 활동하는 걸 되게 자연스러워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20대, 30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조용히 시간 보내는, 멍하게 시간 보내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들하고 얽히고 엮여서 되게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되게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옆에서 간섭질하고 지적질하고 얘기하는 이 또라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놈들에게 이 휘둘리면서 살 필요 없겠다라는 겁니다. 겉멋에 들어서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주인공인 것처럼 하는 놈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는 교묘한 악마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대한 스스로 생존을 잘 좀 추구하며 지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온갖 비리 저지르고 범죄자 되고 막장짓 하는 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도시 불황에 청년들이 파산하고 망가지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사는 언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온갖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간섭당하고 지적질 당하고 이러던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는 조용히 혼자 머물러만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서 스스로를 이렇게 하는 건 좀 별로고요. 최대한 잠깐 그렇게 자기만의 굴에 들어가서 있다가 또 나오고 하면 또 활동을 해야죠.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기꾼들, 사기꾼들이 잘하는 건 뭡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굶고 다니고 힘들어하는데 자랑질만 계속 하다가요 이제는 큰 코 다칩니다. 뒤통수 맞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항상 겪어왔는데요 이번이라고 뭐 다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2025년 6년쯤부터 경매가 대거 나온다고 하죠.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또 누군가는 그런 와중에 조용히 자산을 증식하는 거죠.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주워 담습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움직일지 잘 좀 궁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냉정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는 중에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차근차근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꽤나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이제 나아가야죠. 차근차근 움직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2024년 12월인데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내수 IMF 시즌2는 또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지만 이 시즌이 또 지나고 나면 스스로 사람들이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이 생각이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완전 다 뒤집어집니다. 함부로 투기하지 않고요.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최대한 저축해서 미래를 위한 대비 저축하고 형업성 자산을 비축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소상공인들 가게들 많이 사라지고 지방에 있는 대형마트들도 문도 닫고 예전하고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대형마트도 폐업하고 있으니까요. 지방은 대구, 서울은 강남이 이제 지옥의 동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폐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된다? 냉소적으로 변한다. 무슨 얘기해도 네네 그러면서 무의미하게 대응하고 진지하게 안 들어줍니다. 왜냐? 사는 게 힘드니까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의 얘기에 진지하게 깊이 있게 듣는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냉소적으로 변하고 또 남들이 사기 치는 것도
그런 말이 워낙 이제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뭐 하라고 얘기해도 네네 그러고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일본에 있는 청년들이 함부로 부동산 투자 안 하는 게 왜겠습니까? 부모 세대들이 무리하게 집 샀다가 망가지는 걸 뛰어내리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인 거죠. 이제 한국도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무리하게 욕심 부렸다가 망가지면 인생이 정말 큰일 난다라는 걸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직접 겪고 난 이후에 이제 바뀌는 사람보다 남들이 그러는 걸 보며 이제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냉소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이 하는 제안들을 좀 천천히 들여다보고 결정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돈을 함부로 빌리지 않고 남들에게 밥 얻어 먹으려고 하지 않고 남들 밥 사주고 낯선 친절은 거절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안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직장인이지만 회사에서 그만두고 난 이후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고민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간판이 아니라 회사가 배경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으로 내 이름으로 전진하고 내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괜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수적으로 산다. 남의 말 함부로 믿지 않고 천천히 차근차근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뭔가 좀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아둥바둥 거리는데 되려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유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아주 희망차게 내다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냐, 왜 그렇게 지겹게 안 좋은 얘기만 하냐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조가 뭡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언제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놓자. 직장인은 퇴직 후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 자산은 부동산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비싸게 사지 말고 싸게 사고 또 부동산과 형성자산과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최대한 분산해서 균형 잡힌 관리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잘 유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부정적이다, 너무 이 의욕이 꺾이는 얘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희망차고 투기를 좋아하고 부동산 5배, 10배, 주식 20배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간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자. 그리고 자신의 자산을 잘 지키자. 이런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